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영호입니다. 먼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2012년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많이 왔네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겠죠? 근데 교통이 안 좋아서 많이 오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차 속에서만.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의 김갑수 대표에서 김갑수 국장이 오셨고, 또 주최적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우리 서광수 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수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삼수 한국데이터베이스 산업협의회 회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학회의 한양대학교 조남재 교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IT 산업 분야에서 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또 한국의 IT 산업이나 정보문화 산업 발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비해 나가는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나는 1992년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는 다 아시다시피 전문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제1지망도 2지망도 그리고 3지망도 교체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교체위원회라는 것은 지금은 없어진 교통부와 최신부 두 부처를 관할하는 위원회인데, 그때 당시로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가장 인기가 없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는 매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은 교체위원회 위원들은 100% 교체된다 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더욱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교체위원회를 선택했느냐 하면은 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도다리 끄떡끄떡 한다는 부산 영도의 그 섬이기 때문에 섬사람 뱃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해운항만청이 교통부 산하였기 때문에 택한 이유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과 같이 미래를 좌우하는 것, 그것은 정보통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업무를 관할하는 최신부가 있는 교체위원회야말로 이 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1, 2, 3지망을 썼더니, 그때 저를 아끼던 실세 선배위원 몇 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위원회 바꿔줄 테니까 아무데나 얘기하라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는 시끄럽습니다. 여는 날보다 안 여는 날이 많고 열어도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잘 모르는 정보통신 분야 업무에 대한 특별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정보통신 또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당시에 첨단적이었죠. 그런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에는 영어고 외국어도 많고 또 무슨 CDMA, TDX, DB 이런 약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죠. 92년 그 당시에는. 그때 서울대학을 나온 제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GIGA를 어떻게 읽느냐고, 지가로 읽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지가가 아니고 기가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대단한 전문가가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온 이래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요동했던 구호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죠? 프랑카드 붙었던 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국민적 구호였고 국민적 추진운동이었습니다. 또 국회에서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민영화 매각 대상이었던 제2이동통신이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의 매각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 혼자 외롭게 제2이동통신은 아날로그로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관철이 되었습니다. 또
디지털 방식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TDMA 방식으로 할 것이냐 CDMA 방식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CDMA로 해야 된다 해서 CDMA가 최종적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지금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GSM 방식을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저는 GSM을 택해야 한다고 했을 텐데 제가 GSM을 몰라가지고 CDMA로 갔던 겁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을 휴대전화 상용화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정보 강국의 도약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뉴욕에서 유학 갔다가 방학을 위해서 잠시 돌아온 유학생이 저보고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하려고 그러면 커피 마실 시간도 없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했더니 뉴욕에서는 부팅 해가지고 인터넷 접속하려고 하면 커피 한두 잔 마실 시간을 주는데 한국은 그냥 금방 돼버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초고속 정보통신망도 전국적으로 깔고 광 케이블 깔리고 해서 아주 한국 사람의 적성에 맞게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정보의 생활화를 좀 해야 되겠다. 정보의 대중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래사회 정보생활이라는 사단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정보교사단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또 방학 때는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초대형 해양 실습선 두 척을 이용해 가지고 한쪽은 저 서남해로 해 가지고 제주도, 목포, 인천까지, 한쪽은 그 포항으로 해서 울릉도, 독도까지 가는 이 배 두 척이 서로 정보통신적인 방법으로 교류도 했습니다. 독도 근해에 가서는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삐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통신 주권에 미치는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던 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공안에 저 간섭을 피해가면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고 또 한 팀은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고 저는 미국 출장 중에 있는 샌디에고에서 3원 인터넷 방송을 그것도 세계 최초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대서 특별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지금은 없어진 천리안 하이텔이라는 PC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버릇 때문에 국회의장이 돼서도 개인 블로그를 계속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은 완전히 백수입니다만 여전히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 연설도 내일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가 될 것입니다. 96년에 제가 소속한 당의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런 자리 비슷한 자리에서 제가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6년이라고 그러면은 16년 전인데 참 호랑이 담배 피웠던 시절 같죠. 96년도에 이 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떤 시대를 앞서가고자 나름대로 우리들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가 된다는 것은 하드웨어 강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나간 얘기 중에서는 그 벤처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벤처 붐이 나라의 활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버블로 끝난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IMF를 맞아가지고 뜻있는 벤처들이 눈물을 짓는 사이에 권력과 결탁한 일부 벤처를 가장한 투기꾼들이 먹튀했죠. 먹고 튀는 주식 팔아먹고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 벤처의 신뢰도에 먹칠을 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미국의 퀄컴사하고 3년에 걸쳐 싸웠습니다. 97년 국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결과는 우리가 100%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에 너무나 가슴 뿌듯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이었던 퀄컴사는 지금 수조 원을 한국을 통해서 벌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CDMA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휴대폰을 하나 팔 때마다 일정 부분의 페이턴트 피 로열티를 퀄컴사에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용화 기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은 거기겠지만 상용화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퀄컴이 우리에게 받은 돈의 20%를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그게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퀄컴은 챙길 거는 확실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지만은,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3년 동안 단 한 푼 우리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안 냈습니다. 저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부도 미온적이고 업체도 미온적이고, 애틀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소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주는 뭐 나중에 말씀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3년 만에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의 이상이 되는 달러가 현찰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승리 소식을 듣고 제 방에서 대한민국 만세 소리를 외치댔던 기억이 납니다. 맨날 싸우는 국회로 여러분들한테 인식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벌어오는 국회의원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제 가슴이 대단히 뿌듯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부터 이 나라를 엄습했던 것은 불법 도감청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정부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통신 비밀의 자유가 확보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부 당국과 싸웠습니다. 저는 일반 전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까지도 도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정부 당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웠고 정보통신 강국이 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시작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5개 부처 장관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정부는 결국 불법적으로 도감청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이겼습니다. 도감청 했다는 것을 저는 면밀한 자료와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고, 또 국정원에서는 7년 후에 휴대전화도 도감청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했던 것입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 강국이 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개인과 사회가 정보화의 소프트웨어를 간직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과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제가 국회에 이제 과기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서 당시 이름이 제일 긴 상임위원회였습니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국회에 들어오는 모든 보고서 감사 자료들은 이 종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앉으면 그 옆에 산더미 같은 인쇄물 서류들 자료들이 제적됐습니다. 저는 종이 없는 국정감사, 종이 없는 국감을 좀 하자 해서 모든 서류 자료는 인터넷으로만 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CD로만 내라 해서 종이 없는 국감을 조금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계 최초로 한번 실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국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회의원들, 이제 저는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만은 국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수하게 옆에 인쇄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것을 위해서 얼마나 아까운 나무들이 잘려져 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외화가 얼마나 낭비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얘기는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또 우리 어시식 마인드에 관해서 한번 과거를 한번 반추해 볼 필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오늘의 본론인 빅데이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년을 빅데이터의 원년이다 이렇게 시작을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빅데이터 해서 이게 뭔가 남녀 간의 데이터를 크게 하고 거창하게 하는 게 빅데이터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곧 알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는 글자 그대로 규모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말하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죠. 또 형식은 다양하고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변환시킨 그런 모든 자료가 빅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식정보화가 진화되면서 새롭게 탄생된 기술적인 용어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흐름을 나타내는 사회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정보 폭발의 결과물입니다. 네트워크 시대의 속살입니다. 마치 산업혁명 때 철과 석탄이 핵심 요소였던 것처럼 또 IT 혁명에서는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 혁명에서는 빅데이터가 핵심 자원입니다. 발굴되지 않은 금강이고 가공되지 않은 원석입니다. 또 꺼졌어요. 스마트 환경은 예전에는 정보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전부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기호, 취미, 습관, 또 위치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또는 이 자리에 모였다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 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 복장, 광장에서의 양태, 모인 숫자가 미치는 형태, 돌아갈 때 이용하는 차편, 교통 상황, 이 모든 것이 정보가 되어가 기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초단위로 쏟아지는 스마트 환경에서는 데이터 기술의 부상은 필수적입니다. 또 필연적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감지하는 기기들과 센서들이 스마트 환경의 각각 기관이라면 빅데이터 기술은 스마트 환경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 시대의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에서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모든 데이터의 양은 5엑사바이트인데 지금으로 하면은 단 이틀이면은 족하다고 합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의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은 핵심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영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또 IBM, MS, SAS 등 IT 분야 강자들도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과 출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P, 후지츠, 도시바 등 빅데이터는 비즈니스 진입을 서두르고 있어 빅데이터로 인한 IT계의 지각 변동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급한 시간이긴 하지만 자료를 이렇게 찾아봐도 여기 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업체를 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EMC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1.8 제타바이트에 이릅니다. 제타바이트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조 단위의 기가바이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1.8 제타바이트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1조 8천억 기가바이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54만 년 동안 54년이 54만 년 동안 쉬지 않고 1분마다 트위터에 글을 한 개씩 게시하는 분량에 해당됩니다. 또 1시간이 넘는 HD 동영상 2천억 편을 한 사람이 쉬지 않고 9,400만 년 동안 시청해야 하는 분량입니다. 작년에 나온 양이요. 이것을 저도 오늘 이 아이패드는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16GB 아이패드로 저장할 경우에는 1,150억 개의 아이패드가 필요합니다. 이걸 깔아놓는다면 서울 면적의 4.2배에 이르는 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의 양은 앞으로도 매년 2배씩 증가해서 2020년에는 35.2 제타바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말은 이렇지만은 빅데이터를 현실 감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처리할 기술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 개인이 활용할 경우에는 그 혜택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편리하고 유용하고 인류를 위한 소중한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에서는 독감 유행 정보를 사람들이 독감 지역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월마트의 맞춤형 서비스는 고객의 욕구를 미리 알아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신 예측 시스템은 그 한 예에 불과합니다. 스페인의 패션 의류 회사인 자라는 다품종 소량 의류를 짧은 시간에 값싸게 공급해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탈고를 했습니다만 비잔틴 제국 멸망사 오스만 투르크의 발흥사에 지난 4년 동안 푹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책이 없어서 아마존에 주로 이용을 했더니 지금도 아마존에서 시시때때로 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돈 주고 사라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실제 활용 기술의 영역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위키본에 따르면 2012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약 50억 불입니다. 2017년에는 500억 불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협의의 빅데이터 제품, 즉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팅 인프라와 솔루션 시장을 말할 뿐입니다. 빅데이터가 실제 서비스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발생할지 명확한 측정치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빅데이터 활용이 미국 의료 분야에서만 3,300억 불, 유럽 공공 부분에서만 1,500에서 한 3,000억 유로의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맥켄지 컨설팅 회사죠. 맥켄지 추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네요. 여기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조 원에 불과했던 데이터베이스 산업 시장은 작년에는 10조 4천억 원, 2010년 대비 10.9%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의 3배 정도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빅데이터 산업이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비즈니스도 다양해지고 수익 모델이 확장되고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관련 일자리 역시 매년 1만 명 이상 창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생산 유발액은 연간 31조 8천억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15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서 진로와 취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에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앞날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도 그러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가 또 없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갈 길이 교원합니다. 2011년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총 22만 명이고 작년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산업 종사자의 62%에 이르는 13만 6,500명, 가장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18.1%에 지나지 않고 68.8%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무관한 그런 인력입니다. 전체 22만 명 중에서는 26%만이 데이터베이스 관련자고 74%는 무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이 구축이 됐지만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한국의 좁은 내수 기반과 언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잔틴 제국 멸망사 때문에 외국에서 한 50일 한 도시만 있었는데 한글이라는 글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글자지만 우리 언어적 한계는 정말로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영어가 대세이지만 또 영어 외에 제2, 제3의 외국까지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품질과 기술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아직도 도입 단계 수준입니다. 2011년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품질 관리 성숙 수준은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요? 0.1 올랐습니다. 그래서 1.1 레벨로 나타났습니다. 1.1 레벨이라는 것은 데이터 품질 관리 성숙 5단계 중에서 제1단계를 우리가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과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우리 아주 절박한 현실입니다. 둘째는 빅데이터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반조차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성숙도 통합지수 CMMI라고 하죠. 이 품질 지수는 2.94입니다. 이거는 인도의 4.30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3.06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중국보다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비구조적 데이터와 분석 모델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 관리자는 정규 교육 체제에서만 의존하겠다는 고정적인 기존의 발상에 젖어 있는 한 전문가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초월하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리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상상력과 창조적 파괴 능력에다가 현장 경영 감각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인재를 지금 수요만큼 육성하는 작업은 우리의 정부와 큰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늦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는 의식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충분한 크기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말 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정치 20년 국회 현장에 있으면서도 매년 시가 때 주장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칸막이주의,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 부족, 특별히 오너의 마인드 부족, 이 권위주의적인 이런 거 때문에 빅데이터 자체가 수집되지 않고 있거나 취급됐다 하더라도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칸막이를 헐고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정작 중요한 정보는 자기 칸막이 밖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이 정보 공유 개념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가 초선의원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적에 웬일이지 미국 의회에서 저를 한 달간 연수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공짜라고 돈도 주니까. 한 달간 미국 의회와 정부를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국무부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는 국방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놀랍게도 어제 제가 국무부에서 나눈 대화 목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994년에 인터넷도 활용 안 되고 컴퓨터도 제대로 활용 안 될 적에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힘이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부처 간에, 부서 간에, 국 간에, 실 간에 어떤 교류가 진정되고 있는가요? 또 의사결정자의 의식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보고해도 일회용, 전시용으로 끝나버립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만 그저 밤잠을 못 자고 고생만 할 뿐입니다. 오늘의 구미에 맞는 데이터만 또 올려야 합니다.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그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같은 회사 안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현재는 잘 나가겠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까지도 계속 잘 나가겠다고 누가 보장하고 누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이러한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빅데이터를 처리할 기술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큰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뛰어난 IT 인프라를 가지고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빅데이터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우리 기업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폰의 출현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모바일 생태계를 이제서야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개방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뒤처졌던 소프트웨어, 컨텐츠, 무선 데이터, 스마트폰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맞게는 됐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패러다임의 확산은 아이폰 혁명보다 더 험난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수명은 2, 3년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의 가치는 수십 년에 걸쳐서 미래 사회 특성에 맞게 대응할 것입니다. 기회 요인을 창출하는 핵심 엔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많은 사업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성자와 패자를 가를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 세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과제와 이슈를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때 비로소 빅데이터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빅데이터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몇 가지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빅데이터 거품론입니다. 최근 빅데이터의 관심은 거의 열풍 수준이며 빅데이터가 거의 모든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실망감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마이닝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투자비에 비해서 엄청난 투자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적다는 등입니다. 가트너의 경우에는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85%가 빅데이터 활용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마존, 이베이, 구글 등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인터넷을 잘해서가 아니라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먼저 만들었고 이것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목적은 혁신적인 서비스이고 빅데이터는 그 수단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잘 활용할 적에 빅데이터의 미래가 있고 진정한 가치가 빛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빅데이터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현재 정보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등 소위 4대 천왕은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내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매일 구글에서는 10억 건이 넘는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페이스북에서는 8억 명의 사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2억 5천만 장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900만 개의 상품이 아마존을 통해서 매일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구글 지도를 포함해서 지메일, 유튜브 그리고 크롬북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스캔할 태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구글 지도와 구글 어서는 물론 구글 마사, 구글 문까지 그 서비스 영역을 우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EU에서 유럽연합에서는 구글의 이러한 개인의 자유까지 마구제로 훑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주의와 경계를 요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은 계속 번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글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는 중간지대보다는 양극의 속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국가 간 기업 간의 정보 격차, 특히 빅데이터가 극소수에 집중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 충격에 대비할 것인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빅데이터와 빅브라더를 같은 선상에서 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브라더 아시죠? 조지 오웰이 1984년에 빅브라더 시대가 온다. 빅데이터의 생생한 자료의 출발은 각 개인들 삶의 로그 기록입니다. 빅데이터가 나무보다는 숲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정보 보호 가치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군데서 부닥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우리의 경우 처음부터 법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빅데이터의 정보 수집 범위를 확실히 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권은희 국회의원도 오셨는데 이건 국회의 소관입니다.
넷째로 빅데이터는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까지 그 활용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빅데이터야말로 21세기 특성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도구입니다. 빅데이터 안에 세상이 있고 민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정책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줄여야 합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특히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데이터베이스 관련 종사자 여러분, 빅데이터는 문명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에너지입니다. 누가 이 새로운 에너지를 잘 가공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자와 패자가 갈릴 것입니다. 구슬이 스마리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이제부터 전문가들이 앞장서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협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도약의 국가 에너지로 활용합시다. 그래야 퀀텀 잠프하는 빅코리아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